2025년 중국의 히토류 통제로 한국의 전기차 라인이 멈출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경고를 들으셨나요? 하지만 여기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철과 공기만으로 히토류를 완벽히 대체할 꿈의 물질이 있습니다. 자원 빈국 대한민국이 기술 하나로 전 세계 패권을 뒤집을 마지막 승부수, 국가 차원에서 국운을 걸고 추진해야 할 지라철 기술확보 프로젝트. 저희 집단지성 프로젝트가 국가 차원에서 지라철 기술확보 추진을 촉구하는 놀라운 이유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제1부 새로운 철의 시대. 히토류 종속을 넘어선 전략적 지평. 1장 1절. 서론 기술 패권 시대. 소부장 서사의 당위성. 현대 산업 지형은 전례 없는 속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풍력 터빈, 첨단 로봇 공학으로 대표되는 전기화 혁명은 글로벌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의 심장부에는 연구자석이라는 핵심 부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오디뮴 철 붕소 자석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자석으로 고효율과 소형화 모터 구현에 없어서는 안 될 소재로 군림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강력한 성능 뒤에는 치명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네오디뮴 자석의 핵심 원료인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등 히토류 원소는 특정 국가에 대한 절대적인 공급망, 의존성이라는 전략적 아킬레스건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격화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핵심 소재는 단순한 원자재를 넘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무기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나 핵심 소재와 부품, 장비를 일컫는 소부장의 해외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히토류 공급망의 불안정성은 대한민국 산업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근본적인 위협입니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이 거대한 위협을 단순한 방어가 아닌 위대한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 바로 지라철의 전략적 가치를 심층 분석하고 국가 차원의 기술 개발을 촉구하는 데 있습니다. 지라철은 꿈의 신소재라 불리며 히토류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물질입니다. 본 보고서는 지라철, 그 중에서도 핵심상인 알파 더블 프라임 Fe16N2의 근본적인 과학적 원리와 상용화의 현실적 난제, 그리고 이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학제적 R&D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본 보고서는 지라철 기술의 완성이 자원의 열세를 기술의 우위로 극복하는 대한민국 소부장 산업이 가장 상징적인 대표주자가 될 것이며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적 투자의 당위성을 입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장 2절. 지정학적 아킬레스건, 네오디뮴 공급망의 본질적 취약성. 네오디뮴 연구자석 공급망의 취약성은 본질적으로 독점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채굴의 약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으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제 및 분리 공정입니다. 이 분야에서 중국의 시장 점유율은 90%를 상회하며 사실상 글로벌 표준과 가격을 통제하는 공급자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점적 지위는 단순한 시장 경제의 문제가 아닌 명백한 경제적 국가 전략의 도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 중국의 대일본 히토류 수출 금지 조치는 전 세계에 자원 무기화의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후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최근에 걸쳐 단행된 일련의 수출 통제 조치들은 이러한 리스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새로운 표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과 같이 히토류 의존도가 높은 첨단 제조업 중심 국가는 이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대응에 나섰으나 이는 공급망 다변화라는 수세적인 전략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습니다. 1장 3절. 심층 분석. 2025년 중국의 수출 통제. 원자재에서 부품으로의 치명적 확장. 히토류 공급망 리스크는 2025년 10월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새로운 수출 통제 조치로 인해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조치는 과거의 원재료나 자석 자체에 대한 통제를 넘어 중국산 히토류 재료를 포함하거나 중국 히토류 기술을 사용해 제작된 부품, 구성품 및 조립품까지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조치의 파급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의 전기차 제조사가 제3국의 협력사로부터
모터 모듈을 공급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모듈 속 수백 개의 부품 중 단 하나의 작은 센서가 중국산 히토류 자석을 사용했다면 중국 정부는 모터 모듈 전체의 수출입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최종 전기차 생산 라인은 완제품과 무관해 보이는 단 하나의 하위 부품에 발목이 잡혀 전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히토류 리스크가 공급망의 특정 지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첨단 제조업 생태계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전신적이며 침투적인 위협으로 진화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급망 다변화나 히토류 사용량을 줄이는 갭 자석 개발과 같은 기존의 대응 방식은 더 이상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히토류라는 기술 패러다임 자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기술적 탈출이 유일한 생존 전략으로 대두되었습니다. 1장 4절 유일한 대안 지라철 자원에서 기술로의 패러다임 전환. 이 절체절명의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지라철은 가장 완벽하고 유일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지라철은 히토류 자석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소부장 산업이 핵심 철학과 정확히 일치하는 상징적 가치를 지닙니다. 첫째, 원료의 보편성입니다. 지라철은 오직 철과 질소라는 두 가지 원소로만 구성됩니다. 철은 지구지각의 네 번째로 풍부한 원소이며 질소는 공기 중에서 무한정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원 빈국인 대한민국이 원료 공급의 제약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비용 및 환경적 지속 가능성입니다. 지라철은 저렴하고 풍부한 원료를 사용하며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공정이 가능하여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셋째,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히토류 패권은 자원을 통제하는 자가 승리하는 20세기형 모델입니다. 반면 지라철은 기술로 승부하는 21세기형 모델입니다. 지라철의 가치는 희귀한 원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원소를 어떻게 결합하고 어떻게 배열하며 어떻게 만드는가라는 지성에서 나옵니다. 이는 자원의 열세를 기술의 우위로 극복해온 대한민국의 성공 방정식을 완벽하게 상징합니다. 따라서 지라철 연구개발은 단순한 소재 개발이 아닌 히토류 패권을 무력화시키고 기술 주권을 선언하는 소부장 산업의 핵심 아이콘이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제2부 지라철 상해 다학제적 해부. 지라철은 단일 물질이 아닌 철과 질소의 조성비와 결정 구조에 따라 다양한 상을 갖는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의 거동을 다학제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상용화의 첫걸음입니다. 이 중 본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물은 알파 더블 프라임 FE16N입니다. 이 상은 철과 질소 시스템에서 가장 만들기 어려운 동시에 가장 경이로운 자기적 특성을 지닌 핵심 물질입니다. 2장 1절 철과 질소 시스템의 연력학, 준 안정성과의 싸움. 알파 더블 프라임 FE16N의 가장 중요하고도 치명적인 특성은 바로 준 안정성입니다. 이는 연력학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상태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알파 더블 프라임 상은 실제로는 더 안정한 두 상인 순철과 감마 프라임 상으로 분해되려는 경향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준안정성이라는 특성은 지라철 연구 개발의 모든 전략을 좌우하는 대전제가 됩니다. 따라서 원료를 고온에서 녹여 주조하고 소결하는 전통적인 야금 공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고온의 열은 알파 더블 프라임 상을 즉시 분해시켜 자성을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라철 연구의 본질은 재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재료가 분해되는 것을 막는 저온 공정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의 성패는 재료 설계만큼이나 공정 개발에 달려 있습니다. 이 준안정성은 약 200도 미만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도 분해되는 열적 불안정성으로 직결되며 이는 상용화의 가장 큰 난제입니다. 2장 2절 핵심 자산 알파 더블 프라임 FE16N이 거대 포화자화의 물리적 기원. 알파 더블 프라임 상이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이유는 단 하나, 거대 포화자화라는 경이로운 내재적 특성 때문입니다. 현존하는 어떤 자성 재료보다도 높은 포화자화 값을 나타내며 이론적 포화자화 값은 2.39 테슬라에 달합니다.
이는 현존 최강 자석인 네오디뮴 자석이나 순수한 철조차 능가하는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자석의 에너지 곱은 포화 자화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이는 네오디뮴 자석의 이론적 한계를 2배 이상 뛰어넘는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이 거대 자화의 물리적 기원은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었으나 클러스터 플러스 아톰 모델을 통해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질소 원자는 자성에 직접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철 격자를 팽창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철 원자들이 독특한 양자역학적 상호작용을 일으켜 히토류 원소를 능가하는 거대 자화를 발현시키게 됩니다. 2장 3절 감마 프라임의 역할, 분해 산물에서 기능성 표면으로 알파 더블 프라임 상을 연구할 때 감마 프라임 상은 필연적으로 등장합니다. 이는 알파 더블 프라임 상이 분해될 때 생성되는 최종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감마 프라임은 불필요한 상으로 간주되지만 사실 매우 흥미로운 기능성 재료입니다. 기계적으로 매우 단단하고 화학적으로 안정하여 뛰어난 내마모성과 내부식성을 보입니다. 우리는 이를 역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석의 표면을 의도적으로 감마 프라임 상으로 처리하여 별도의 코팅 없이도 자석 자체가 내마모성과 내부식성을 갖춘 자체 보호층을 형성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이는 화학공학 및 표면 처리팀의 중요한 연구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제3부 알파 더블 프라임의 역설, 꿈의 신소재와 현실의 난제 사이. 알파 더블 프라임 Fe16N은 거대 포화 자화라는 압도적인 잠재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에 처음 발견된 이후 70년이 넘도록 상용화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꿈의 신소재라는 수사 뒤에 가려진 현실의 난제 때문이며 이 간극을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3장 1절 핵심 데이터, 고성능 연구자석 특성 비교. 이론적인 알파 더블 프라임 지라철은 포화 자화와 최대 에너지 곱 수치에서 네오디뮴 자석을 압도하며 꿈의 신소재라는 칭호에 걸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실험실 수준에서 보고되는 보자력은 2.2에서 3.35 킬로웨르스테드에 불과하여 고성능 네오디뮴 자석은커녕 저급 페라이트 자석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열분의 온도입니다. 네오디뮴이나 사마륨 코발트 자석은 연력학적으로 안정하지만 지라철은 200도 미만에서 비가역적으로 파괴됩니다. 3장 2절 치명적 약점 첫 번째, 보자력의 벽과 준 경자성의 한계. 연구자석의 핵심 성능은 얼마나 자화되는가가 아니라 자화된 상태를 얼마나 잘 유지하는가, 즉 보자력에 있습니다. 보자력이 낮으면 자석은 쉽게 자성을 잃어버립니다. 지라철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이 보자력입니다. 현재 보고된 최고치는 네오디뮴 자석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이 정도로는 고성능 모터를 구동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정의 문제가 아니라 재료 자체의 내재적 한계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순수한 알파 더블 프라임 지라철은 연구자석이 아닌 준 경자성 재료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이는 연구 프로젝트의 방향이 미세구조, 제어 이전에 재료 자체의 물성을 개조하는 학금화에 집중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3장 3절 치명적 약점 두 번째, 열적 불안정성과 전기차 모터 구동 온도의 충돌. 상용화에 있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열적 불안정성입니다. 이는 지라철이 200도 미만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비가역적으로 분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자석이 식으면 회복되는 퀴리 온도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재료 자체가 영구적으로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 열적 절벽은 지라철의 핵심 목표 시장인 전기차 구동 모터의 요구 조건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전기차 모터는 고출력을 내기 위해 막대한 열이 발생하며 실제 작동 온도는 150도에서 180도에 이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순수 지라철은 전기차 모터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 열적 절벽을 250도 이상으로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지라철 프로젝트는 실험실의 과장 광고로만 남고 상용화 단계에서 좌초될 수밖에 없습니다. 3장 4절 미국 나이론사의 반론과 그 한계. 일부 지라철 개발사는 네오디뮴 자석 역시 고온에서 성능이 저하되므로 지라철이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두 가지 다른 물리적 현상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네오디뮴 자석의 성능 저하는 냉각되면 회복되는 가역적 현상이지만 지라철이 200도에 노출되어 분해되는 것은 재료 파괴입니다. 이는 냉각되어도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성능 저하는 엔지니어링으로 감수할 수 있지만 재료 파괴는 원천적 결함입니다. 따라서 연구개발의 핵심 목표는 비가역적 분해 온도 자체를 200도의 벽 위로 끌어올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제4부 지라철 산업화를 위한 체계적 R&D 로드맵. 지라철 상용화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4개의 핵심 추진단을 중심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사장 1절 다학제적 접근 및 핵심 난제 매트릭스. 첫 번째 추진단 스러스트1의 핵심 목표는 내재적 물성 혁신입니다. 제1원리 계산을 기반으로 비스무트, 망간 등의 다원소 합금을 설계하여 보자력과 열,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 추진단 스러스트2의 목표는 나노 미세구조 공학입니다. 구리나 붕소 도핑을 통해 입자 간 자기적 결합 문제를 해결하고 보자력의 잠재력을 극대화합니다. 세 번째 추진단 스러스트3의 목표는 양산 공정 확립입니다. 방전 플라즈마 소결 및 자기장 정렬 공정을 통해 저온에서 고밀도 벌크 자석을 제조합니다. 네 번째 추진단 스러스트4의 목표는 지식 재산권 및 상용화 전략입니다. 독자 기술을 확보하고 기존 특허 장벽을 회피하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사장 2절 스러스트1 내재적 물성 혁신. 순수 지라철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합금 설계가 1순위 과제입니다. 가장 주목할 것은 비스무트 도핑의 가능성입니다. 이론적 계산 결과 지라철 격자에 비스무트를 소량 도핑할 경우 자기 결정 이방성이 2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비스무트 도핑 시스템은 네오디뮴 자석에 필적하는 보자력과 이를 능가하는 에너지 곱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또한 망간과 알루미늄 도핑을 통해 열 안정성을 200도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스러스트1의 최종 목표는 이들 원소가 최적의 비율로 조합된 다원소 칵테일 합금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사장 3절 스러스트2 나노 미세구조 공학. 스러스트2는 개발된 합금의 성능을 현실화하는 단계입니다. 네오디뮴 자석의 성공 비결을 벤치마킹하여 자성 입자들을 비자성 경계면으로 감싸 자기적으로 절연시키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구리와 붕소를 추가로 도핑하여 코어, 쉘 타입의 나노 복합재 분말을 설계합니다. 사장 4절 스러스트3 양산 공정 확립. 스러스트3는 꿈의 분말을 현실의 자석으로 만드는 공정입니다. 핵심은 방전 플라즈마 소결, 즉 SPS 공정입니다. 전통적인 고온 소결은 지라철을 분해시키지만 SPS는 600도 미만의 저온과 강력한 압력, 펄스 전류를 이용해 순식간에 고밀도 소결체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지라철의 분해를 회피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또한 강력한 외부 자기장을 인가하여 입자들을 한 방향으로 정렬시키는 공정을 통해 고성능 이방성 자석을 구현합니다. 사장 5절 스러스트4 지식 재산권 및 상용화 전략. 이미 미국 미네소타 대학과 나이론사가 핵심 특허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이 장벽을 회피할 전략이 없다면 연구의 성공은 남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스무트 도핑과 같은 새로운 합금 원소를 기반으로 차세대 지라철 조성물,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독자적인 영토를 확보해야 합니다. 제5부 강철에서 상징으로 소부장 서사를 완성할 지라철의 시대. 5장 1절 산업적 파급 효과.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여 지라철 자석이 양산되면 그 파급 효과는 막대합니다. 전기차 모터의 히토류 자석을 100% 대체하여 경량화와 원가 절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풍력 발전기, 산업용 로봇, 그리고 국방용 전략 자재로서의 가치도 매우 큽니다. 5장 2절 심층 분석, 예상치 못한 승수 효과. 지라철 연구는 예상치 못한 보너스를 제공합니다. 바로 수소 경제의 핵심인 암모니아 합성 촉매 시장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라철은 기존 철 촉매보다 훨씬 낮은 온도와 압력에서 암모니아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즉, 자석을 만들기 위해 개발한 나노 입자 기술이
수소경제의 핵심 기술로도 활용되는 이중 레버리지 효과를 갖는 것입니다. 5장 3절. 결론. 위대한 소부장 서사의 완성. 지라철은 대한민국 소부장 서사를 완성할 가장 완벽한 상징입니다. 철은 대한민국의 산업화 기적을 상징하며 질소는 가장 보편적인 공기 중에 존재합니다. 가장 흔한 것에서 가장 위대한 가치를 창조하는 연금술이자 자원의 열쇠를 지성으로 극복하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지라철 기술의 완성은 대한민국이 히토류 패권의 빠른 추격자에서 히토류 이후 시대를 여는 최초 선도자로 전환함을 전 세계에 선언하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5장 4절. 최종 제언. 지라철 연구개발은 단순한 소재 개발 과제가 아닙니다. 이는 미래 산업 패키지이자 기술적 독립 선언입니다. 따라서 저희 집단지성 프로젝트의 본 보고서에서 제안한 지라철 연구개발은 기업의 차원을 넘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한 국가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격상되어야 합니다. 제2의 반도체 신화를 이을 소부장의 위대한 서사를 지라철을 통해 완성할 것을 강력히 제언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